제가 띄워놓은 창을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10분 정도 기다려 드릴게요. 자, 애국과 자, 이 부분 지난 시간에 한자를 배웠는데요. 자, 이 부분 잘 입력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애국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얘를 한자로 변경을 할 때는 블록을 지정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다면 그대로 한자 키를 눌러주면 여기서 한자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잠깐만요. 한자로 바꾸기 활성화가 되죠. 애국가가 나오면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뭐 여기 보면은 한글 한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나오죠. 근데 저는 여기 대가로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 지우시고 대가로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또는 한 글자씩 하셔도 되고요. 왜 하나도 안 뜨죠? 왜 화면이 까맣죠? 아,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선생님? 네, 네, 다시 네. 한번 공유해 드려 볼게요. 네. 잠시만요. 아, 지금 선생님 얼굴 크게 나오네. 네, 지금 되나요, 선생님? 아니, 안 돼요, 아직. 네, 공유가 네. 안 되시나요? 됐어요. 아, 되시나요? 아이콘가 나왔었는데. 아, 네, 다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예, 지금 됐어요. 네, 네, 네. 자, 이제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연습했던 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익태라고 있는데, 안익태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아니죠. 그죠? 단어가 아니에요. 이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꿔줄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안익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가로를 열고, 다시 안 하고, 한자 키 한 글자씩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안 하고 한자로만 이런 식으로요. 안익 하고 한자로만. 왜냐하면 고유 명사는 이 산자 사전에서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변경을 해줘야 된다. 자, 선생님께서 참고하셔서 이와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천천히 입력을 해보십니다. 자, 입력을 하시는 동안 수업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제가 ITQ 한글반 방금 그 전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인스타그램에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자, 외국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한 거예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그저께다.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그저께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지인이 이런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저는 감지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즉 로맨스 캠이라고 해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좋은 말로,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인 말로 다가오는 거죠. 굉장히. 자, 그거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가와요. 자,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예요. 혹시 인스타그램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주의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죠?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헷갈리면 말씀 안 드리고요. 어떠세요? 그냥 말씀드릴까요, 선생님? 네. 네, 그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도 주의해 주셔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떤 남자가 호의적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그거를 알고 어떤 형태인지 알고 선생님들께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쪽지를 받아서 답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면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뭐라고 다가오냐면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던 지인이랑 똑같은 형태더라고요. 어떠냐면 예멘이라는 곳이 지금 전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파견된 예멘의 그 지역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가올 때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가와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호의적으로 다가오길래 뭐 가족이 몇 명이냐, 뭐 좋아하는 색깔은 뭐냐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도 그런 거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다가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했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카톡을 계정을 자기를 친구 추가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카톡을 추가를 하면 어떻게 뜰까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를 하면서 카톡이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나와요. 가나 지역이라고 나왔어요. 저한테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거 보면 미국인이고 의사의 형태를 다 띄고 있고 막 이래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진들이라든가 이런 걸 다 동용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2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나이지리아에서 아주 완전히 이런 피싱을 전문으로 사람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 젊은 흑인 남자들이 모여서 그 컴퓨터에 앉아서 이걸 하는 거예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 근데 이거 당한 사람들이 3년 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한 4, 5천 정도 뜯겼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저한테도 막 이제 결혼을 했다고 결혼 안 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시는데 결혼 안 하셨는데 결혼을 한다고 외국인이랑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였었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던 게 3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예멘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파병 지역. 근데 여기 똑같은 분들을 아직도 그게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딱 하면은 이제 하잖아요. 친구를 소개하면은 이제 가나 지역이라는 게 딱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친구 추가를 이제 하기 전에 인스타니 뭐니 이런 걸 다 이제 차단시켰죠. 자, 그런 형태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걸 로맨스 캠이라 그래요. 로맨스 캠. 자, 선생님들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면 이런 형태로 다가오면 반드시 이거 다 도용된 것들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진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 미국의 어떤 의사, 한국의 어떤 의사 다 거기에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국에서 어릴 때 건너가서 뭐 미국인이 엄마가 결혼을 해가지고 난 뭐 저거라 2세다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자, 그 부분을 선생님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남자한테는 여자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다가와요. 아시죠? 근데 거기 오는 사진들이나 영상이나 다 다른 사람의 도용된 것들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 입력하셨을까요? 재미없으셨죠? 자, 입력 다 하셨나요, 선생님? 아이고 못하겠다. 네, 좀 이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선생님. 주의하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혹시 그런 거 받아본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하도 원하고 오니까. 저도 당했어요, 선생님. 아, 진짜요? 카톡에서요. 네? 카톡에서. 그죠? 카톡으로도 오죠. 예. 어디 미국에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 갔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거 다 가짜예요. 다. 큰일입니다. 큰일 돈 보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네. 서류라든가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거 다 위조해가지고 진짜처럼 보내줍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영상통화까지 해요. 그런 거.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거기에서 영상통화하는 것도 다 AI가 요즘이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요. 목소리 조작, AI로 인물 조작 다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처럼 해줘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죠. 자, 일단은 외국인이 접근해서 뭐가 왔다. 차단입니다. 차단. 선생님, 네. 저는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작게 하려고도 글씨가 안 아, 되는데 그러신가요? 10으로 돼 있는데 작게 해도 안 되는데 왜 아, 그러는 네. 거예요? 화면이 크신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아, 그러면 위에 상단에 혹시 보기라는 메뉴가 있으실까요? 보기, 네. 보기에 확대 축소 있으신가요? 혹시? 보기에 보기에 확대 축소 없으시면요. 네, 오른쪽 없는데 하단에, 네, 오른쪽,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네. 더하기 빼기 표시 있으시죠? 더하기 빼기 있어요. 네네네. 빼기를 눌러줘 보세요, 선생님. 아, 네. 네, 화면이 확대되어 있으셔서 그래요. 아, 그래요. 화면을 네네. 크게 해놨는데 네. 더하기 빼기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빼기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그래서 화면이 축소, 플러스를 누르면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아, 네네네네. 네.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네네. 한 가지 물어보고 네. 저는 늦게 하니까 그냥 제가 좀 그냥 적당히 하고 배우는 것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익태 네. 이제 안익태 이름을 써놓고 아까 네. 한자 변환을 애국가는 제대로 했는데 안익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안, 예, 이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가로 열고 자, 여기를 예. 안자를 다시 한글로 써주시는 거예요. 얘는 아, 안익태라는 거는 근데 단어가 안자 하나만 되던데요? 그냥 네, 그렇죠. 안자 하나만. 한 글자씩 하셔야 돼요. 아, 한 글자씩. 네, 왜냐면 네, 안익태라는 그 단어는 없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안자하고 안하나 안하고 한자하고 아까 바꾸기.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못 그다음에 익자하고 한자키하고 태자 익자 찾아서 자 예, 익자가 예, 이렇게 예, 예죠. 그러면 예, 바꾸기.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음, 음.
혹시 다 입력하셨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위에 지금 애국가, 작곡, 안익태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자,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글꼴이라든가 이제 글자 크기라든가 정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단에 서식 표시줄, 이 부분이 서식 표시줄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지정을 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애국가 제목 부분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한테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서 그 영역만 내가 다음에 지정하는 그 설정하는 명령들만 여기에다 적용을 해라 해주려면 그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이 블록을 지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블록 지정은 자, 첫 글자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드래그 이렇게 해도 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빈 곳에서 클릭해서 해제하고 아니면 한 줄을 블록을 정할 때는 앞에다 마우스 모양이 화살표가 나왔을 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블록을 지정한다든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해제 다시 합니다. 빈 곳에서 클릭. 자, 앞에서 클릭. 자, 영역을 정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애국가, 작곡, 안익대 이 부분을 전체 글꼴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상단에 여기 글꼴 바꾸는 이곳에서 바꿨죠. 자, 이곳에서 클릭을 하고 자, 이 옆에 드롭다운 버튼 있었죠. 자, 드롭다운 버튼에서 클릭을 하고 한번 휴먼 둥근 헤드라인이 있으시면 휴먼 둥근 헤드라인을 선택해 보시겠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스크롤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셔서 아래 위로 이렇게 내리셔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도저히 못 찾겠어.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아무 글자나 보기 좋은 걸로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그냥 휴 이렇게 하면 휴자를 쓰면은 휴먼으로 들어가는 글자들이 나와요. 여기다 휴 이렇게 써도요. 자, 그럼 휴먼 둥근 헤드라인 채로 저는 얘를 한번 바꿔봤어요. 자, 다음에 크기를 바꿔볼까요? 자, 크기 전체를 제목 글자니까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한 20 정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정렬까지 하는 거죠. 자, 가운데 정렬하면 지금 용지의 정가운데로 얘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빈 곳에서 클릭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해제했어요. 자, 되셨을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작곡 안익태는 글씨가 좀 작고 다른 글꼴로 또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컴퓨터한테 먼저 바꿔야 될 부분을 블록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자, 블록 정해볼까요? 자, 여기서 작자 앞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합니다. 자, 글꼴도 한번 바꿔볼까요? 다시 글꼴 바꾸는 여기 휴먼 둥근 헤드라인으로 되어 있는 저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자, 여기서도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채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밑으로 쭉 보시면서 보기 좋은 채로 선택만 하시면 블록 정해진 곳이 영향을 받겠죠. 자, 저는 아무 채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HY 강B라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연습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좀 작게 하고 싶어요. 자, 글자 크기는 저는 한 12로 바꿔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하면 자, 애국가 하고 작곡, 안익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되셨을까요? 자, 되셨고 다음에는 밑에 애국가의 작사자는 미상이며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글꼴을 다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도 블록을 정해야 되겠죠. 자, 지금은 블록 정하고 위에 서식 표시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일단 블록부터 정해 보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블록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블록을 정할 때는 앞에서 클릭하고, 자,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앞에다가 클릭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죠. 누른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빠르게 전체 블록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합니다. 자, 클릭한 상태에서 띄지 말고 마우스를 드래그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하면 전체적으로 블록이 정해졌어요. 자, 글꼴도 다른 거 원하는 채로 바꿔보실까요? 자, 글꼴 원하는 채로 마음에 드는 채 아무 채나. 자, 저는 그래픽이나 나무채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아니면 밑으로 보면 예쁜 글씨들도 되게 많아요. 자, 저는 엽서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아무거나 이렇게 바꿨어요. 저랑 똑같은 글꼴 아니시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빈 곳에서 클릭해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서식 표시줄에 있는 것으로 지금 지난 시간에 얘를 적용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꺼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만 꺼내놨기 때문에 원래의 얘가 있는 곳, 그 외에 다른 메뉴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글꼴에 대해서 또는 글자 크기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글자 서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애국가의 작사자 미상이며 제정하였다. 여기까지 한번 블록을 정해서 이 부분만 바꿔보려고 해요. 자, 블록을 지정해 보세요. 자, 여기서 블록을 지정할 때 한 문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시 여기 작자에서 선생님 엔터 치신 선생님이 계실까요? 자, 엔터 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입력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입력하시는 거예요. 글자가 내려오든 들어가든요. 자, 여기 제가 글자를 이렇게 작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글자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죠. 엔터를 치면 얘 글자가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문단이 끝날 때까지는 입력을 할 때 엔터를 치지 않고 한 문단이 이렇게 제정하였다 끝났을 때 엔터를 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를 10포인트였으니까 10포인트를 다시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10포인트를 누르면 밑에 있는 글자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자, 다시 블록을 정합니다. 블록 정하고, 자, 여기서 마우스 블록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클릭. 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바로 확인 메뉴가 나타나요. 항상 오른쪽 버튼은 윈도우상에서 메뉴를 나타내는 게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블록 지정한 거에 대해서 어떤 내가 자주 쓰는 메뉴들을 여기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주 쓰는 것 중에서 이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또 가장 자주 쓰는 거를 오른쪽 버튼에다가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글자 모양. 자,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합니다. 글자 모양. 자,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글자 모양 창이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글자 모양에 보면 아까 여기 서식 표시줄에 있었던 거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꺼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을 보게 되면 여기 크기가 있죠. 글자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글꼴은 여기 있네요. 여기 글꼴, 그죠? 글꼴이 있고 속성도 여기 있는데 속성이 되게 많죠. 자, 여기는 속성이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장편과 자간이라는 게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그리고 글자색은 얘가 글자색이었죠. 요거 글자색이었어요.
이 글자색 여기 있네요. 근데 음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영이나 장평이나 또는 속성의 다른 모양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글자 모양에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 12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스핀 버튼을 클릭을 해서 12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글꼴은 여기서 클릭하면 글꼴 아무채나 합니다. 자, 저는 필기체로 바꿔보겠어요. 자, 필기체로 바꿨더니 지금 현재 밑에 보기 메뉴에 한글을 쓰면 이렇게 나타나고 영어를 쓰면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밑에 보니까 속성이라고 있네요. 자, 속성이 지금 보니까 여기 위에 진하게, 기울임체, 밑줄 여기 다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 이중으로 된 글자 얘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택하면 얘는 밑에 글자가 이렇게 이중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글자가. 그죠? 자, 다시 한번 바꿔봅니다, 선생님. 자, 블록을 정하고, 자, 블록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고, 글자 모양에서 글자 크기 다시 10으로 바꿔볼까요? 자, 10으로 바꿉니다. 글꼴 마음에 드는 채로 또 바꿔봅니다.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또 바꿔봅니다. 자, 다음에는 속성을 얘는 해제하고 싶어요. 해제하려면 한 번 더 눌러주면 해제가 되죠. 자, 한 번 누르면 적용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돼요. 속성은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자체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자체. 자, 그랬더니 글자에 그림자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확인이 안 돼. 자, 기준 크기를 한 14로 해볼까요, 선생님? 자, 글자 크기를 14로 다시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기준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글자 색도 바꿔볼까요? 글자 색. 자, 글자 색 원하는 색으로 한번 저는 녹색으로 한번 바꿔보려고요. 아무 색이나 좋습니다. 자, 설정 빈 곳에서 클릭해서 해제하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되셨을까요? 한 번 더 합니다, 선생님. 자, 블록 정하고 블록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자, 글자 크기 12 정도 하겠습니다. 12 글꼴 마음에 드는 채 아무거나 또 선택을 합니다. 자, 안 해본 거 한번 해보세요. 자, 글자체를 저는 양지 샤넬체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림자체 해제하고 그 옆에 있는 속성 양각은 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각. 거기다가 진하게도 누르고 싶어요. 진하게. 진하면서 양각. 두 개가 선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글자색. 또 원하는 색 아무 색이나 한번 해보십니다. 저는 얘는 그냥 검정색으로 해보겠어요. 자, 검정색이 아닌가 봐요. 약간 파란색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리고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그랬더니 이론체가 됐어요. 자, 글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죠. 보니까 너무 진한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선생님? 블록을 정하고 만약에 위에 속성에서 여기 다 나타나 있죠. 내가 정한 글꼴이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붙이고 싶은 건 여기서 붙이셔도 되죠. 그죠? 자, 저는 얘를 빼고 싶어요. 그럼 여기 빼줘요. 그 다음에 글꼴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글꼴 다시 여기서 바꾸면 돼요. 자, 항상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블록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도 글꼴을 다시 바꿔보겠어요. 자, 아무채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또 다시 바꿔봅니다.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해 봅니다. 글자 색깔을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바꾸고 싶다. 글자 색깔도 또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바꿔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 아닉테라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하고 글자를 진하게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이 아닉테를 블록을 정하고 글자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파란색으로 하고 진하게 하고 싶어요. 여기 진하게 눌러주면 되죠. 밑줄까지 하고 싶다. 그럼 요거 밑줄 한 번 더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블록을 지정한 곳에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려면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바로 블록 지정한 것만 영향을 받아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빈 곳에서 클릭.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자,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1절하고 2절하고 3절하고 4절을 다시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1절을 블록을 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정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봅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자, 글자 모양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는 장평이라는 것을 한번 어떤 건지 확인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글꼴을 선생님 우리 동일한 걸로 맞춰볼까요? 자, 글꼴을 굴림체로 한번 맞춰볼게요. 네, 스크롤바를 맨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쭉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상단에 화살표 버튼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올리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아니면 스크롤바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올려져요. 그때 기본 글꼴들이 여기 나타나죠? 굴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굴림. 자, 선택이 됐습니다. 굴림이 돼 있으면 얘 밑에 나와 있는 보기, 미리 보기 보면 한글, 이게 굴림체라는 부분이죠. 굴림체래요. 자, 굴림체인데 장평이라는 게 현재 글자가 100으로 맞춰져 있어요. 글자의 크기 한 글자가 얘가 한자, 글자, 이런 한 글자가 여기 지금 동해물과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이 크기가 10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보다 크게 맞춰볼게요. 이 스핀 버튼을 클릭 하면서 한 120 정도 맞춰볼까요? 120 맞췄더니 글씨가 가로로 이렇게 뚱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장평이 100 이상이 되면 글씨가 옆으로 뚱뚱해지는 거예요. 같은 포인트라도요. 글자 크기가 10포인트라도 그 일반 글자의 10포인트보다 글자가 옆으로 뚱뚱해지는 게 장평이 100보다 클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 했더니 보세요. 클릭을 이 줄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위에 서식 표시줄을 보면 10포인트인데 글자가 10포인트인데 장평을 100보다 크게 했더니 밑에 있는 글자보다 이게 한 글자가 가로로 뚱뚱해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절을 블록을 정해 볼게요. 2절을 블록을 이렇게 잡든지 앞에서 클릭을 하든지 해서 블록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글자 모양 다시 들어갑니다. 자, 글자 모양 들어가서 자, 이번에도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볼까요, 선생님? 자, 굴림으로 또 바꿔봅니다. 자, 굴림이 안 보이면 스크롤바를 위로 올려서 굴림을 선택을 하고 다음에 장평을 이번에는 기본 글자의 장평이 100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00 이하이면 얘가 글자가 세로로 길어지는 거예요. 날씬해지면서. 그러니까 가로의 폭이 100에서 더 작아지면서 글자가 위로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평을 한 80 정도로 맞춰볼까요?
자, 80 정도로 한번 맞춰봅니다. 자, 이렇게 80으로 맞췄어요. 자, 그랬더니 글자가 어때요? 자, 이게 얇아지면서, 그러니까 가늘어지면서 길어지겠죠? 자,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정. 이거 보세요. 자, 위에 있는 것도 10포인트 같은 굴림체예요. 밑에 있는 것도 10포인트인데, 자, 글자의 크기는 동일한데, 얘가 장평에 따라서 글자가 이렇게 뚱뚱해져서 커 보일 수도 있고, 날씬해져서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3절을 블록을 정하겠습니다. 3절을 블록을 정하고요. 다시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블록을 지정을 하고 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할 때 블록 위에서 했을 때의 메뉴하고 마우스를 제가 이런 다른 곳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또 다른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블록 지정하고 블록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글자 모양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바꿔봅니다. 자, 기준 크기 있어요, 선생님. 우리 12 정도 해볼게요. 12. 12 하고 그 다음에 글꼴도 또 바꿔볼까요? 자, 글꼴 마음에 드는 데를 바꿉니다. 자,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자간이라고 있어요. 이번에는 자간.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0일 때는 지금 글자가 제가 여기 남산이라고 가정을 하면 남자 쓰고 산자 사이의 간격이 지금 0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그럼 0보다 크면 남과 산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죠? 자, 글자가요.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이게 좁아지겠죠.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게 자간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스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올려볼까요? 한 10 정도 올려보세요. 한 글이라고 한 곳이 넓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설정합니다. 설정. 자, 글자 좀 보세요. 사이가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됐죠? 글자와 글자 사이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자, 다시 4절을 블록을 잡습니다. 자, 자간을 좁혀볼 거예요, 선생님. 자, 마우스 우클릭, 글자 모양, 그리고 다시 얘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미리 보기 보시면서 여기 적용을 하세요. 자, 기준 크기 12 합니다. 12. 글자가 좀 커져야 되겠죠? 좀 커졌어요, 아까보다. 자, 글꼴 바꿉니다. 자, 글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채 선택합니다. 자, 아무거나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장평도 또 한번 선택해보면, 장평 아직 확인해. 그 장평 글자 뚱뚱하게 작게 하는 거죠. 자, 조금 뚱뚱하게 해볼까요? 110 정도로. 자, 밑에 여기 미리 보기 보시면서 확인해 주세요. 자, 110 정도를 했습니다. 네, 뚱뚱해졌어요. 가로로. 자, 자간을 0보다 작게 하면 한 글이라고 있는 요 사이가 좁혀지겠죠. 얘를 마이너스 10 정도 밑으로 해봅니다. 마이너스 10 점점 좁혀지죠.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좁혀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설정 눌러봅니다. 자, 그랬더니 글자, 잠깐만요, 선생님. 자간이, 자간 좁혀졌네요. 여기 보니까, 그죠? 충과 성 사이가 좁혀졌어요. 얘는 조금 넓어지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기상과 이마무로 했더니 사랑하 새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얘를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길이는 왼쪽과 오른쪽에 용지 설정이 얼마 정도 용지 설정으로 여백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얘를 용지 설정에서 여백을 이쪽을 더
적게 준다든가 오른쪽을 더 적게 준다든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을 좁혀주면 되겠죠. 그죠? 자, 더 좁혀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눈으로는 크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글자가 한 자가 내려왔는데 위로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자,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자간을 마이너스 5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위로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5로. 그리고 설정하면, 아이고, 잠깐만요. 더 내려왔나요, 선생님?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간. 글자 모양에 마이너스 가면이니까 그냥 0으로 한번 해볼까요? 0? 0이나, 잠깐만요. 더 띄워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이 더 높아져 있겠네요. 정신이 없나 봐요. 자, 마이너스 20 정도, 15 정도 해볼게요. 선생님, 아까 10이었죠? 네. 그래야지 얘가 더 좁혀지겠죠? 아이고, 산수도 못하네요, 지금. 자, 15로 하겠습니다. 자, 15. 그리고 더 좁혀지는 거죠, 그러면. 그죠? 이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얘도 한번 자간을 좁혀볼까요? 자, 이렇게. 자, 마우스 클릭. 글자 모양. 자, 자간으로 조절을 합니다. 자, 얘보다 10보다 작게 만들면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네 글자나 올라와야 되니까. 자, 한번 저는 마이너스 5 정도 한번 줘볼까요? 자, 1, 2, 3, 4, 5. 5 정도 줬어요. 자, 설정하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신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은 어때요? 좀 붙었어요. 하지만 문서에서 크게 눈으로 보기에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 이거 글꼴을 한번 다 바꿔보고 싶어요. 얘 적용은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러면 블록을 전체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블록을 다 잡습니다. 얘만 글꼴을 좀 바꿔볼 거예요. 자, 블록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글꼴만 바꿀 거니까 여기서 바꾸셔도 되죠. 그죠?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하고 자, 우리 바탕체로 바꿔볼까요? 바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글자 자체가 다 변경이 됐어요. 빈 곳에서 클릭을 하면 글자체가 다 변경이 되고 자간이나 장평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자, 만약에 다시 바꾸려면 블록정에서 우클릭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서 장평을 적용을 바꿔준다든가 해야 되겠죠. 또는 자간을 바꾼다든가 하고요. 자, 이렇게 글꼴만 블록을 또 바꿨어요. 자, 선생님, 네. 그런데 블록 잡고 글꼴을 바꾸려는데 글자가 안 보여요. 그거는 글자가 여러 가지 색깔이 지정해 놓은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글자 색이 혹시 안 보이면요, 글자 선생님? 색이 아니라 글꼴. 글꼴이 안 보이세요? 네. 그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여기 스핀 버튼 있죠, 선생님. 여기를 누르시거나 여기를 클릭하시면 글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동일하게 또 같이 똑같이 되겠네, 글꼴을요. 그렇죠. 블록 정한 거는 동일한 걸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얘를 지정을 해볼 거예요. 자, 1절을 블록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절만 블록을 지정해서 자, 마우스 우클릭.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갑니다. 자, 글자 모양 들어갔어요. 자, 보니까 여기 글자색이 있죠, 선생님? 글자색이 있고 여기 음영색이 있네요. 자, 글자색을 빨강색을 한번 지정해 볼래요? 빨강? 그러면 글자가 여기 빨강으로 얘가 바뀌겠죠. 그쵸? 그런데 나는 이 블록 지정한 곳에다가 색깔을, 배경을 깔고 싶어요. 그게 음영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음영색은 노랑으로 한번 지정해 볼까요? 여기를 노랑. 그러면 글자 밑에 노란색이 들어가고 그 위에
글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강조할 때 보통 많이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글자를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속성을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글자 속성으로 글자를 좀 진하게 하고, 자, 글자 색은 빨강으로 하고, 그리고 배경은 이렇게 음영색을 줘서 노랑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이 부분을 블록 지정한 곳에 적용해라. 자, 설정 누릅니다. 설정. 빈 곳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얘를 해제하고 싶어요. 나 이거 배경 이거 해제하고 싶어. 한 번 더 다시 지정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블록 지정하고. 자, 블록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글자 모양. 자, 다시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지정하면 빨간색에서 검정색이 되겠죠. 음영색을 없음 하면은 음영이 빠지는 거예요. 또는 음영을 다른 색으로 하면 다른 색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항상 맨 마지막에 적용한 것이 항상 영역 지정한 것에 덮어쓰기가 돼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수정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하면은 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편집하는 게 한글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익혀보시는 거예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후렴 부분을 한번 여기 밑에 후렴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밑에. 자, 얘를 일일이 쓰려니까 아주 귀찮아요.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얘를 블록을 지정을 합니다. 후렴 부분. 자, 되셨을까요? 되셨다면, 자, 복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먼저 기본적인 방법부터 배우겠습니다. 자, 복사하라는 명령을 꺼내기 위해서 블록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하면 복사하기 있네요. 그죠? 복사하기. 단축키가 컨트롤 C라고 옆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블록 지정을 해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C 이렇게 누르면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마우스로 할 때는 우클릭해서 복사하기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없지만 컴퓨터는 이 부분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 곳에서 영역을 해제하고 이렇게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복사할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는 거구나. 그렇죠, 선생님. 너가 기억한 거 지금 내가 커서에다가 놓은 곳에다가 기억한 거 여기에다가 붙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다 그랬어요, 얘가. 자,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를 지금 복사한 거를 여기다가 붙이려면 빈 곳에 원하는 곳에다가 커서를 놓고 마우스 우클릭. 이번에는 복사한 걸 어떻게 해요? 붙이기 하는 거예요. 붙이기. 자, 붙이기 했더니 여기 들어갔네요. 그죠? 자, 여기 너무 붙었으니까 한 줄을 띄우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커서 뒤에 있는 데서 엔터 한번 눌러줍니다. 엔터. 자, 됐죠? 네. 자, 3절에다가도 너 컴퓨터 기억하고 있는 거 여기에다가 붙여줘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커서를 여기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붙이기 하면 돼요. 붙이기. 또 엔터 하면은 기억한 거를 붙이고 한 줄을 띄워줬어요. 자, 다음 줄 4절에도 커서 놓고 너 기억하고 있는 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를 테니까 여기다 붙여줘.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붙이기로 계속 복사해서 붙여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다시 이 부분, 자, 여기 위에 있는 애국가 이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하기 했어요. 복사하기. 그러면 컴퓨터는 아까 기억했던 후렴 무궁화 3절 이거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워져요. 지워지고 항상 맨 마지막에 복사하라는 명령을 준 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원리가 그래요. 항상
맨 마지막에 한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시기억 장치라고 하는 클립보드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컴퓨터예요. 자, 그곳에 맨 마지막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항상 붙이기를 하면 맨 마지막에 복사해라 명령 준 거를 계속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뒤에다가 여기서 엔터 한번 쳐볼까요? 맨 뒤에다가. 자,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붙이기 합니다. 자, 붙이기 단축키가 컨트롤 V네요. 그쵸? 자, 그러면 클릭했더니 붙였어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단축키로 붙여볼까요? 키보드에 CTRL 키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V 있죠, V. V를 눌러봅니다. 나오죠? 엔터 치고 컨트롤 키 누르고 V 누릅니다. 엔터 키고 컨트롤 키 누르고 V 누릅니다. 어때요? 컴퓨터가 맨 마지막에 기억하고 있는 거를 붙이기 붙이기 붙이기, 즉 컨트롤 V를 누를 때마다 얘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쉽죠, 선생님? 복잡하신가요? 혹시? 다시. 자, 그럼 이 부분을 지우게 했어요. 지우려고 하는 부분을 영역을 이렇게 정해주면 컴퓨터가 이 부분을 다음 명령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겠죠. 여기를 만약에 글자 크기를 바꾼다든가 글꼴을 바꾼다든가 하면 여기에 적용이 될 거고 지우는 키를 이용하면 지워지겠죠. 지우는 키, 딜리트 키 한번 눌러볼까요? DLT. 자, 싹 지워졌어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리고 선생님 커서 있는 곳에서 컨트롤 V 붙이기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맨 마지막에 기억하고 있는 거를 얘는 다른 영역을 지정해서 복사하라는 명령을 주기 전까지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걸 계속 붙이는 거예요. 자, 엔터, 컨트롤 V. 자, 연습해 봅니다. 자, 블록 정하시고 딜리트 키로 지우시고. 되셨나요? 자, 그래서 복사해서 붙이기를 했는데요. 그럼 복사하기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 키보드로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단축키로요. 나는 이 애국가 이 부분을 복사하고 싶어. 자, 블록 정합니다. 자, 제가 얘를 복사하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눌러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복사하는 게 컨트롤 C, 카피의 약자예요. 자, 그걸로 복사하는. 자, 그러면 빈 곳에 해제했어요. 다시 할게요. 자, 이 부분을 복사하고 싶어요. 자, 단축키로 해봅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C, 키보드에서 C를 한번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컴퓨터 반응 없죠? 하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빈 곳에 붙이고자 하는 곳에다가 커서를 놓고 너 붙여. 아까 붙이는 거 붙이기 하는 게 단축키가 뭐였어요? 컨트롤 V였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V,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른 상태에서 V 하면 계속 붙여주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블록 지정하고 딜리트를 지우시고 자,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선생님? 자, 이번에는 4절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2번 붙여보세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셔도 되고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 2번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걸 이용하시든 편리한 걸로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까요? 4절을 요 밑에다가 복사해서 붙입니다. 잘 되나 해보십니다. 그리고 지우기까지 연습해보세요. 자, 안 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저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블록을 정하고 저는 그냥 컨트롤 C 누르겠습니다. 너 복사해. 컴퓨터한테 명령을 줬어요. 그리고 어디다 복사하냐면 내가 커서를 여기다 놓을 테니까 여기다 복사해. 컨트롤 V. 자, 엔터를 쳐서 저는 줄을 띄고 줄을 바꾸고 컨트롤 V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복사한 거를 다시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블록을 잡고 딜리트 키로 지우면 없어지겠죠. 자, 이거 연습한 거예요, 선생님. 자, 그러면 얘는 X를 닫겠습니다. 자, X를 닫을 때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X가 2개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X가 2개가 있는데 상단에 있는 이 X는 프로그램 자체, 한글 프로그램을 자체를 닫는 거고 요 X는 현재 있는 문서를 닫는 거예요. 자, 여기 문서 닫기로 X를 하겠습니다. 저장할까요? 저장 안 할게요. 연습한 거니까 저장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저랑 같이 또 하나를 복사하기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 자, 복사하기를 연습을 할 건데요. 제가 문서를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얘를 복사하기로 해서 이 별을 특수문자를 붙이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 김소월 한번 써볼까요? 물론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칸 정도 띄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뭐 5칸 정도 띄워도 좋고요. 자, 김소월 한자로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자, 김소월 하고 혹시 한자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김소월이 유명하니까 김소월 여기 다 나오네요, 선생님. 그죠? 다 나와요. 김소월 자체가 있어요. 인명사전에 유명하신 분이라서 한자 사전에 등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얘를 선택을 하고 자, 한글 한자로 나타나는 걸 입력 형식을 두 번째 거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 두 번째 거 아니네요. 세 번째 거네요. 자, 세 번째 걸로 한글로 김소월이라고 나오고 한자로 김소월이라고 나오는 거. 세 번째 거 선택하고 바꾸기 하면 바뀌었네요. 자, 엔터 합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또 눌러서 긴자 있는 곳에다 놓고 엄마야 누나야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합니다. 이거를 선생님 지정할 때 아예 처음서부터 이렇게 그 서식을 꾸미는 거 아니면 글씨부터 써놓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글씨를 먼저 쓰고 다 써놓고 그리고 꾸밉니다. 그래야지 수정할 때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선생님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엄마야 누나야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꾸몄어요. 다음 줄에 엔터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다시 엄마야를 쓰면 위에 있는 글자를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문서를 작성을 할 때는 항상 이 자료를 그냥 다 먼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블록을 일일이 잡아서 원하는 것만 편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도 순서대로 배울 겁니다, 선생님. 자, 일단은 뭐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그게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복사하기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앞 글자의 영향을 받아서 글자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글꼴, 글자 크기, 속성 다 여기에 다음에 영향을 받아요. 자가 아니라 이런 것도요. 그래서 그냥 먼저 이렇게 입력이 되셨는 거죠. 자, 입력되셨다면 특수문자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
별이 색칠한 별, 색칠하지 않은 별. 그 다음에 색칠한 별, 색칠하지 않은 별. 이렇게 반복해서 했죠. 여기는 제가 다르게 했네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색칠한 별, 색칠하지 않은 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자, 우리 특수문자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우스 우클릭 문자표로 들어갔죠? 문자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별을 기호 1이나 기호 2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기호 1 사용자 문자표에 기호 1에 보니까 여기 별이 있네요. 자, 먼저 저는 검정색 별, 채워진 별이 있으니까 이 채워진 별을 선택을 하고 밑에서 선택하면 일단 별이 하나 선택이 되겠죠. 그죠? 자, 선택을 했어요. 하나만 입력할 때는 넣기를 그냥 바로 넣는데 하나 이상 넣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은 별, 색깔이 없는 별을 선택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밑에서 선택해서 두 개의 별이 선택이 되면 한꺼번에 별을 넣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되셨나요? 자, 되셨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8번이죠. 7번 복사하면 되겠네요. 자, 블록을 잡겠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블록 정합니다. 자, 복사하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클릭해서 복사하기 선택해도 되고 컨트롤 C 눌렀습니다. 저는 컨트롤 C를 했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해서 블록 해제하고 여기다가 붙일 거니까 붙이기가 뭐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V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컨트롤 V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얘가 검정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할까요? 컨트롤 V.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거 하나 지우겠습니다. 별 하나 지울게요. 이렇게. 자, 됐을까요? 자, 되셨으면 저는 선생님 밑에다가 여기다 놓고 여기서 엔터를 해야겠네요. 자, 엔터 맨 뒤에다 놓고 엔터 별 칠하지 않은 별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 물론 요거 복사해서 써도 돼요. 똑같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자, 문자표 그리고 칠하지 않은 별 하나만 선택하고 넣기. 네, 선택이 됐어요. 한 칸 띄고 엄마야 누나야 강면 살자 입력합니다. 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하고 한 칸 띄고 한 칸 더 띄워도 되지만 뭐 일단 합니다. 한 칸 더 띄웁니다. 자, 다시 별을 복사하겠습니다. 자, 별을 복사해서 해볼게요. 이번엔 앞에 있는 거를 드래그 컨트롤 C 그리고 뒤에다가 커서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엔터 다시 해볼까요, 선생님? 엔터. 자, 됐어요. 자, 검정색 별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문자표. 검정색 별. 넣기. 한 칸 띄고. 자, 뜨리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입력합니다. 자, 커서가 별 옆에 있어야 되겠죠? 한 칸 띄고. 뜨레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한 칸 띄고. 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나중에 이런 걸 자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절을 하면은 또 이런 부분 조절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검정색 별을 또 넣습니다. 근데 저 복사하기로 했어요. 그냥. 문자표를 갖다가 넣어도 되고 문자표에서 갖다 넣어도 되고 귀찮으니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고
커서를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자, 엔터 여기까지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입력해 놓으세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다 되셨을까요? 자, 다 되셨다면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얘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요 얘를 이렇게 두 줄을 복사하고 싶어요. 여기를 이렇게 복사해서 글자만 바꿔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도 컨트롤 C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C. 그럼 컴퓨터가 얘를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해서 영역 해제하고 엔터 키 눌러서 커서 내려오면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붙여지겠죠. 컨트롤 V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글자만 바꿔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글자를 바꿔 쓰는데 제가 얘를 이렇게 블록을 여기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글자가 지워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워지면서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를 써볼게요. 자, 뒷문 에는 갈잎의 노래. 그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밑에는 엄마야, 누나야, 강조사. 이거 복사해도 될 걸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 그냥 블록을 정하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한 띄고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이 별이 위에 있는 별이랑 똑같으죠? 클릭을 해서 이 별을 한 줄을 블록을 정하고 동일하게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 다음에 엔터를 쳐서 커서를 복사한 걸 붙이기를 위해서 놓고 컨트롤 V 해서 완성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놔보세요. 자, 되셨을까요? 자, 되셨으면 자, 얘도 이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좋게요. 자,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만약에 얘를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파일 눌러봅니다. 자, 파일. 그리고 만약에 프린터기가 켜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은 인쇄나 미리 보기가 있어요. 자, 미리 보기로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기로 한번 볼게요. 자, 파일, 미리 보기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용지 한 장에 얘가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힌대요. 너무 여기 작게 찍혔죠. 그쵸? 그리고 A4 용지 하나에 이렇게 작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얘를 좀 편집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X를 닫겠습니다. 용지가 이게 세로보다는 가로로 찍는 게 좋겠죠. 왜? 얘가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용지 설정은 어떻게 했어요? 자, 선생님 맨 처음에 제가 용지 설정을 F7 키를 누르거나 그 F7 안 알려드렸나요 혹시? 용지 설정 안 알려드렸죠 선생님? 안 했는데. 안 하셨죠? 자, 용지 설정을 배울 겁니다. 자, 용지 설정은 자, F7을 누르거나 상단에 여기 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쪽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쪽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용지, 편집 용지라고 있어요. 편집 용지. 자, 단축키가 F7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제가 F7을 눌러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메뉴는 쪽이라는 메뉴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쪽에 편집 용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편집 용지를 설정하는 창이 활성화돼요. 자, 얘는 자, 종류는 여기 보면은 열으니까 종이 종류를 여기 선택하래요. 비포 용지면 비포 용지에다가 얘를 찍을 건지, 프린터기에 비포 용지가 있는데 얘를 찍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비포 용지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가정이나 보통 일반 프린터기들이 A4가 굉장히 제일 많죠. 얘가 A4 국배판 210 곱하기 297이 기본 A4 용지 사이즈예요. 지금 즉 어떤 사이즈냐면 그럼 선생님 제가 여기 종이 하나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A4 용지. 이 사이즈가 지금 위에 있는 210 곱하기 297 이 사이즈라는 거예요. 이 A4 용지가요. 자, 그리고 용지 방향이 있어요. 용지 방향을 세로로 찍겠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세운 상태에서 김소월 여기 이렇게 찍히겠죠. 그런데 가로를 하겠다. 그러면 종이가 인쇄할 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가로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별로 없고 글자를 크게 쓰고 가로로 뭐 길게 나오게 하겠다. 그럴 때는 용지를 편집할 때 먼저 설정해줘도 되고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설정해줘도 좋아요. 편집 용지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작성할 때 편집 용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지금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출력할 때. 자, 가로로 하고 옆에 보니까 여기 여백이라는 게 있죠? 왼쪽이라는 곳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30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용지의 여백이 왼쪽이면 이쪽이잖아요. 이쪽을 여기서부터 3cm를 띄우고 글자가 시작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제가 여기 입력한 이 부분이 맨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3cm 띄우고 이쪽에서 이렇게 작성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백이 있어야지 답답하지 않잖아요. 그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 종이가 미리 보기가 나와 있어요. 그때 여기에 글씨예요. 이 찍찍찍 거져 있는 게 옆에 여기 3cm를 요만큼 띄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이 많을 때는 왼쪽 여백을 조금 덜 주면 내용을 더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오른쪽도 3cm를 띄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를 왼쪽을 한 얼마를 띄워볼까요? 한 20만 띄워볼게요. 자, 여기 스핀 버튼 클릭해서 블록이 정해지면 20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쪽도 왼쪽도 20을 해볼까요? 자, 20 하면 빈 곳에 클릭하면 왼쪽과 오른쪽을 2cm를 띄우겠다는 얘기예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위쪽도 지금 이렇게 가로로 하는데 위에를 2cm를 띄우고 그 다음에 머릿말이라는 건 나중에 배울 건데 머릿말이라는 영역에 이건 아마 중급반에서 배우면 될 거예요. 중급반. 머릿말이 들어갈 것도 한 요만큼 1.5cm를 띄워서 내용을 지금 한글 문서에 이걸 내가 입력하는 이 작업이 요 용지에 띄워진 이 부분 안에만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밑에 쪽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쪽도 얼마만큼 띄우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용을 막 썼는데 한 줄이 다음 쪽으로 넘어가요. 나는 한 종이 한해 일쪽에다 찍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 여백이나 위쪽 여백이나 머릿말이나 꼬릿말을 조금만 띄우라고 해서 20cm면 10cm만 띄우라 그러면 아무래도 글씨를 더 넣을 수 있으니까 밑에 있는 한 줄 글씨가 올라올 수도 있죠. 네? 그때 그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그냥 조절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설정합니다. 설정.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찍히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파일, 그리고
미리 보기. 여기 편집용지 여기 돼 있네요. 그죠? 파일에도. 자, 미리 보기 눌렀어요. 그러면 인쇄를 하면 A4 용지에다 찍으면 이렇게 가로 크기의 종이에 이렇게 찍힐대요. 그 볼품이 너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자도 크게 하고 얘를 조절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X로 여기 닫기를 들어가도 되고 X로 닫아도 됩니다. 닫기로 해도 되고 X로 닫으면 원래 편집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자, 전체를 얘를 다 선택하고 싶어요. 전체를. 그러면 클릭하고 드래그 해도 되고 제가 앞에다가 마우스 여기다 놓고 클릭을 몇 번을 한다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전체 블록이 정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드래그 이렇게 해도 되고 앞에서 하나, 둘, 셋 해도 되고요. 그죠? 자, 글자 크기 글꼴 바꿉니다. 자, 글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바꿔보세요. 자, 저랑 똑같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합니다. 자, 저는 이게 HY 강비가 보여서 HY 강비로 했어요. 자, 글자 크기도 전체 글꼴 크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 저는 15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 더 크게 해볼까요? 한 18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너 가운데로 옮겨줘. 용지의 정 가운데로 블록 정으로 옮겨줘. 자, 정 가운데로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 블록 해제합니다. 자,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블록을 정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자, 얘는 제목 글자니까 조금 더 크게 해보고 싶어요. 자, 글자 크기를 키웁니다. 자, 22나 25 정도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엄마야, 누나야, 얘만 저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글자를 얘를 선생님 글자를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색깔을 자, 글자색 이 부분 가가가가 있는 곳에서 바꿨죠. 자, 여기서 바꿔봅니다. 자, 글자색을 바꿔봅니다. 아무 색이나. 밑줄도 거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속성에 밑줄 얘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눌러줬어요. 클릭을 해서 끝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 위에 있는 김서울 너무 큰 것 같아서 저는 블록을 정하고 글자 크기를 좀 줄여봅니다. 얘는 좀 줄였어요, 선생님. 이렇게. 자, 저는 12포인트로 줄여봤어요. 이렇게. 그럼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엄마야, 누나야에서 엔터를 한번 치면 요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벌렸어요. 자, 되셨을까요? 자, 다시 엄마야, 누나야 이 부분을 글꼴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블록을 정하고 글꼴도 저는 18이었는데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선생님. 자, 얘를 조금 더 25 정도 한번 해볼게요. 너무 큰가요? 23 정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다음에는 위에 보니까 여기 줄과 줄 사이에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네. 서식 표시줄 맨 끝에요. 지금 현재 얘는 무슨 얘기냐면 요 줄, 이 줄하고 이 줄 사이에 요 간격이 지금 기본 16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60보다 커지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 거고 160보다 작아지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겠죠. 한번 넓혀볼까요? 자, 얘를 180, 175 하면 이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넓어져요. 자,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점점 줄였어요. 제가 160보다 작으면 점점점 줄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요. 그죠?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는 이곳에서 하는 거고 이건 문단 모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문단 모양에서 다음 시간에 또 문단 모양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문단 모양에서 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은 얘는 글자 모양에서 있었죠? 그렇게. 자, 얘를 좀 넓혀서 적당하게 넓혀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일, 미리 보기. 자, 찍기 전에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엄마야 누나야를 나는 위치를 한 이쪽으로 다시 와서 좀 옮겨보고 싶어. 얘가 가운데 정가운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얘를 옮길 수도 있고 얘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목보다만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X를 닫았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됐다면 이 위에 제목만 블록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 이 두 줄만 블록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다 블록이 정해져도 되고 이렇게 문단을 정할 때는 두 줄만 블록이 그냥 잡혀지면 돼요. 이렇게 블록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양쪽 정렬이나 왼쪽 정렬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할게요. 자, 양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대로 얘가 여기로 왔어요. 맨 앞으로. 그죠? 자, 글씨가 이렇게 됐다면 커서를 놓고 딜리트를 누르면 원래대로 앞으로 오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여기가 왔어요. 더 가야 되나요? 여기까지인가요? 좀 많이 띄어서 그런가 봐요. 한번 이렇게 띄우기 없애보세요. 커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없애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커서의 뒷글자를 지우는 거는 딜리트 키로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쪽에 1열에 얘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저는 이 그림의 정가운데로 얘를 맞춰보고 싶어요. 그때 블록을 정하고 위에 거 있죠, 선생님. 요거. 요 위에 있죠? 눈금자가 있어요. 눈금선. 요거 있죠? 눈금선. 이 눈금선을 끌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와볼게요. 대충. 가운데에다 놓고 첫 글자처럼. 여기까지 오죠, 얘가 글자가. 그래서 혹시 안 온다 그러면 얘 다시 끌어주고 밑에 글자까지 같이 움직여주면 돼요. 자, 안 된다 그럴 때는 다시 원래대로 얘를 밑으로 끌어주고 요 밑에 있는 거를 먼저 옮기고 위에 거를 옮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줄 블록을 정해줘도 되고 블록을 안 정해도 되고요. 첫 번째 줄에다 놓고 요 위에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끌어볼까요? 잠깐만요. 요 눈금 있죠? 여기다가 놓으면 이렇게 가운데를 끌 수가 있죠? 이렇게 끌거나 이렇게 끌면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선생님? 이렇게. 그리고 한번 인쇄해 보겠습니다. 파일, 미리 보기. 했더니 종이 한 장에 큼지막하게 잘 찍히겠죠? A4 용지. 그죠? 자,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하기까지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또는 그냥 저장하기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눌러도 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를 해도 되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거나 이름이 없을 때는 항상 저장하기를 눌러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다 무슨 이름으로 저장할 건데 얘가 이렇게 창을 활성화해줘요. 그러면 나는 바탕화면에다 저장할 거야. 그러면 바탕화면 또는 문서 폴더에다 저장할 거야. 그러면 문서 폴더 선택하시면 되죠. 저는 바탕화면에다 해볼게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뭐 연습이라고 해도 되고 김서월 해도 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내 맘대로 아니면 엄마야 누나야 파일 이름은 내 맘대로 정하고 저장 누르면 얘가 상단에 저는 이렇게 김소리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됐어요. 자, X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김소리 있죠? 그러면 얘는 언제든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인쇄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뭐가 그럼 블록 정해서 수정을 하고 파일에서 인쇄를 하고 블록 정해서 수정을 하고 또는 저장을 해서 다시 수정한 걸로 덮어쓰기해서 새롭게 문서를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불러와서 필요하면 파일로 인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질문 사항 있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눈금자에서 아래 거하고 위에 거하고 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위에 거만 움직여도 돼요. 근데 위에 거. 아래 거도 제가 아까 움직일 때 밑에 게 잘 안 따라온다. 그럴 때는 밑에 거까지 움직여 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자, 아래 거와 위에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문단 모양 할 때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아, 되셨나요, 선생님? 끌려질 때 이 블록 정한 게 전체적으로 이동이 안 됐나요, 선생님? 혹시? 안 됐다가 몇 번 해봐갖고 하니까 네. 또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네. 되고 해서 이게 원래는 위에 것만 해도 앞에 있는 그 문단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문단이요. 그런데 저희가 별을 할 때 엔터를 쳤기 때문에 줄마다 한 문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위에 것만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밑에 것까지 같이 건드려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문단을 이렇게 지정하는 건 다음 시간에 문단 모양에서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